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사우나 토크 시간입니다. 사우나 토크라는 코너가 있었나?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우나 시간입니다. 사우나. 예. 오늘은 백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백상, 2021년 백상. 제가 TV 부문 심사위원이잖아요. 백상 다 그 내용들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뒷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상을 탔고 누가 못 탔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상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뭔가 오해 소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대상부터 얘기할게요. 대상. 유재석이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올해 이 대상을 두고 올라왔던 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매해 그 TV 부문 대상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그 선택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드라마에 줄 것인가 아니면 예능에 줄 것인가. 물론 교양에도 주면 좋겠지만 교양은 대상으로 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능이냐 드라마냐 이걸 먼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능을 선택하든 드라마를 선택하면 인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작품에게 줄 것인가, 이런 선택 방식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뽑거든요. 근데 올해는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정말 독보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작품 하나를 꼽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대상으로 후보로 올라간 작품은 유일하게 괴물입니다. 괴물. JTBC에서 했던 괴물. 그 괴물이고, 그 다음에 예능은 유재석. 그러니까 두 아이템이 대상 후보로 올라간 거죠. 여기서 이제 유재석이 된 이유는 괴물보다는, 그러니까 괴물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다. 왜? 범죄 스릴러라는 장르적 틀을 갖고 왔지만 마치 하나의 한 편의 연극을 보듯이, 완결된 연극을 보듯이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연출서부터 연기, 그 다음에 대본까지 아주 촘촘하게 잘 꾸며져 있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극적인 요소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작은 공간을 통해서 보지만 그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에 다 우리가 보면서도 느낄 수 있게, 그런 구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던 게 괴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 괴물이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범죄 스릴러의 문법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깨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겹쳐지면서, 물론 뭐 연기적인 요소 뭐 이런 다 겹쳐지면서 대상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동시에 한쪽에서는 유재석이 사실은 지난해 유키즈 온 더 블럭, 그 다음에 놀면 뭐하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자기 위치, 그 다음에 과거에 유재석이 대상을 받긴 했어요, 백상에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뭔가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유재석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유재석한테 대상이 갔습니다. 왜? 괴물이 작품은 좋았는데 하나 아쉬웠던 게 대중성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측면 때문에 백상은 대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유재석에 갔습니다. 유재석을 뽑은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면 뭐하니의 가점이 많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놀면 뭐하니도 좋았지만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독보적으로 괜찮았다. 새로운 포맷이면서 또 코로나 시국에 정말 웃기 어려운 어떤 시국이잖아요. 근데 그 시국에 이런 좋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 많은 인물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가점이 되면서 유재석이 이번에 대상이 받았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놀면 뭐하니 팬들이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전 놀면 뭐하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상, 예능 작품상 할 때 놀면 뭐하니를 줬던 거죠. 예. 거기는 유키즈 온 더 블락하고 또 그 놀면 뭐하니 그 두 개가 예능 작품상에서 또 경합을 벌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주목했던 건 놀면 뭐하니를 만든 김태호 PD의 어떤 수운을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전에 무한도전 가지고도 상을 못 받았다. 이 얘기가 사실은 좀 설득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놀면 뭐하니도 괜찮은 거지만 이전에 무한도전의 공로까지도 같이 다 엮어서 이 예능 작품상으로서 놀면 뭐하니를 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작품상은 막 설명드렸죠. 괴물이 단연 독보적인 작품이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대중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거 빼놓고는 작품으로서는 괜찮았다. 좋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출상. 연출상도 사실은 두 부분이 부딪혔어요. 그 괴물의 신나연 PD랑 뭐 이거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시진 않았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연출을 잘했습니다. 또 한 작품이 악의 꽃 TVN 드라마였죠. 악의 꽃의 김철규 PD. 사실 김철규 PD가 예전에 몇몇 작품들이 다 상을 받았어야 됐는데 좀 밀렸어요. 그게 아쉽게. 여러분들 저는 김철규 PD의 그 마더 같은 작품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출도 굉장히 잘했고. 근데 이번에 악의 꽃에서도 역시 연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악의 꽃이 쉬운 작품이 아니에요. 멜로 플러스 스릴러를 같이 섞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조를 약간 긴장감과 그 다음에 이걸 약간 되게 달달한 부분들을 같이 섞어 나가면서 가는 부분들 이게 연출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잘 소화해냈다는 측면에서 김철규 감독한테 연출상이 돌아갔고요. 극본상은 역시 또 다시 괴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뭐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마우스 같은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어떤 깊이나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뭔가 지향하는 메시지나 이런 거를 들여다봤을 때 역시 괴물을 이길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괴물이 뽑혔습니다. 연기상 이견 없이 신하균. 이래서 괴물이 작품 굉장히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혹시 JTBC 그 어떤 뭐 몰아주기 아니었냐? 이게 백상이 또 결국은 또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요 백상 시상은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저희 거를 많이 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진짜 팩트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오해받는 게 너무 싫다. 그거였죠. 근데 우리는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 좋은 작품에 이렇게 하나에 쏠리는 것들 다 합니다. 다 줍니다. 왜 우리가 지상파나 이런 데서 늘 연말에 하는 시상식 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나눠갖기 하잖아요. 나눠갖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요. 여기서 연출이 좋았어. 근데 연출만 아니라 작품도 좋았어. 연기도 좋았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괴물이 많은 작품을 이번에 가져갔다고 보고요. 최우수 연기상의 여자 부문에 김소연 씨가 됐는데 사실 이거 좀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라는 작품에 우리가 이 상을 줘야 되는가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작품과 상관없이 연기에 있어서는 독보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김소연 씨에게 결국 인정이 된 거죠. 김소연 씨한테 최우수 연기상 이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조연상은 경합이 정말 사실 조연상을 점점점 갈수록 이 백상에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조연상이 이상하게 이 미친 존재감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조연상 그 받을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에서 주연만큼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조연상은 오정세 씨한테 돌아갔잖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작년에 수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해도 또 수상자가 된 이유는 역시 잘했기 때문에 그거였고 여기에 다른 부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경합이 됐던 게 마우스의 이희준 씨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괴물의 최대훈 이분이 같이 다 아주 팽팽했습니다. 팽팽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투표에서 결국은 오정세 씨로 다시 돌아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자 조연상은 염혜란 씨. 경이로운 솜이라는 작품이 괜찮았죠. 그리고 그 작품에서 염혜란 씨가 기존에 해왔던 역할, 사실 염혜란 씨 도매꽃 필무렵에서 그 오정세 씨와 맞췄던 그런 연기 합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결을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인 연기상 얘기도요.
이도현 씨 남자 부분에 이도현 씨가 받았는데 이 부분도 18억 개인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거 JTBC가 또 상을 받아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도현 씨가 상을 받은 신인 연기상의 남자 부문에 상을 받은 거는 18억 개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KBS 5월의 청춘 그 다음에 그 괴물 JTBC 괴물 있죠 괴물 거기서도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었던 그 스위트 홈 이걸 다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신인 연기상 같은 경우는 현재 성취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에서 아 지금 최근에 작년 올해 뭔가 성취를 계속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도현 씨가 상을 받았어요. 이거 JTBC 보여준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신인 연기상으로 박주현 씨 인간 수업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 제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담당자랑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이 인간 수업이 상을 받은 거, 그다음 박주현 씨가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많이 두더라고요. OTT 시대가 본격적으로 많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OTT도 이제는 상을 받는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도 상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박주현 씨의 상을 받은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상을 준 겁니다. 예능상 남자 부문에 이승기 씨를 준 걸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승기 씨는 최근에 이제 마우스라는 작품으로 연기도 굉장히 출중하다. 이제 연기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 딱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사실 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수이면서 연기자이면서 예능도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즘 새로운 트리플 크라운으로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뭐 예능인으로서도 확실히 자기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승기 씨한테 상을 줘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결국 이승기 씨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능상 여자 부문에 장도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연 독보적. 올해, 작년, 지금도 뭐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장도연 씨가 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백상 뒷이야기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많이 던졌는데 이 얘기를 사실 약간 변명이 아니고요. 꼭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을 이렇게 수상 그 어떤 심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떤 뽑았던 어떤 과정들의 여러 그 거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전달이 안 돼서 보기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내가 지지하는 어떤 배우인데, 내가 지지하는 어떤 예능인인데 왜 안 뽑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뭐 다들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결정됐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우나 시간에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까 그 오정세 씨 투표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투표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면 조금 특이한 경우인가요? 특이한 경우는 아니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경합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서는 투표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투표보다는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작품이 있을 때는 사실은 전체가 다 거의 하나를 딱 꼽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좀 이견이 나눠질 경우 그때는 주로 설득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하나를 뽑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투표를 합니다. 근데 투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늘 경합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투표를 하는 구조가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오정세 씨 같은 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정세 씨가 그 많은 경쟁 안에서 작년에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시키는 거는 오정세 씨랑 마우스의 이희준 씨나 괴물의 최대훈 씨 여기 후보로 올라간 분들이 다 괜찮았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뒷얘기를 이걸 붙인 겁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네. 예, 오늘 사우나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